조선일보입니다. 추미애 후임 장관은 박범계 유력. 오늘 개각서 후임 법무 걸어온 판사 출신 윤과 연수원 동기다. 일단은 박범계 의원 연대 법대고요. 8호학번인데요. 근데 운동권 경력은 과 학생회장 했다고 하는데 거기 뭐 전대협상에 간부를 했다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 내에서는 족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학생운동 주사파 족보는 거의 없는 사람, 지도요원, 지하 조직원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족보가 없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사법연수원 23개, 사법 23개네, 23개 이제 윤 총장과 동기 이런데, 박범계가 정치에서 보면 되게 웃긴 게, 판사하다가 2002년에 청와대에 입성을 해요. 그때 이제 그 후단협, 그래서 이제 정몽준 쪽으로 김민석이나 기타 등 쭉 가면서 노무현 버릴 때, 노무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청와대에 그러면서 딱 가는데, 그때 관련돼서 어쩌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박범계는 1996년에 한총련 사태 때 영장 기각 때, 한총련 연대 사태 그 즈음에 영장 기각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법 연구원으로서 상당히 판사는 항상 본인에 충실하다라고 하겠지만 오더를 받은 게 아닌가. 2002년에도 본인이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야, 너 노무현한테 가 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386 판사 노치 캠프 참여 이렇게 해서 2002년 10월 28일 박범계 이렇게 하면서, 옛날 2002년 10월 28일 기사인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특보 이렇게 돼서 선대위에서 인사만 하고 있다 이런데, 야, 너 빨리 가가지고 386 판사, 386 세력들이 전부 다 노무현한테 집결하는 거로 그런 시그널을 줘 라고 어디서 오더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에 청와대에 입성을 합니다. 2003년에 입성하는 거겠군요. 2002년 대선에서 이기고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2003년에 청와대에 입성을 하겠네요. 그러고 있잖아요. 더 웃긴 건 거기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2004년에 총선에서 나와요. 근데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낙방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민주당이란 조직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선 그 앞에 영상에 있었던 걸 잘 복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열린우리당 2004년 때 지역에서 600명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됐다. 정청래, 정봉주,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까 노영민, 지역에서 그렇게 학생운동 족보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역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학원에서 돈 벌었던 사람이 경선을 통과했다. 600명 정도만 가지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라고 했죠. 박범계가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하다가 지역에 나온 노무현 직계임해도 동네에서 경선에서 져요. 동네 학원 강사 출신 구논회 의원한테, 돌아가셨거든요. 군원회 의원한테 진다고요. 그러니까 2004년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어요? 동네에서 600명 정도 모으면 경선 통과야. 이게 지금도 민주당한테 되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얼마 가지고 있으면 정치에서 위에서 박범계가 노무현하고 놀고 문재인 라인이군 이렇게 돼 있건, 지역 가면 경선을 나가리가 나는구나. 이게 민주당의 경선에 있어서 아주 DNA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 지역 경선에서 학원 강사한테 지는 거예요. 2004년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친노가 그때 지역 조직화되어 있진 않았고, 전국 조직화로도 되어 있지 않고, 정치에 깊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탄돌이, 와, 저런 새끼들한테 우리가 져가지고
그런 거야. 절레절레 막 이랬던 거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기타 등등해서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정당 했다가 그냥 동네에서 그런 게서 여러분 골 때리는 게 제일 골 때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때 2004년에 제일 코미디가 뭐냐면 여러 장면 중에 하나가 민정당 청년 조직을 이끌었었던 박기춘이 남양주에서 박기춘이 그 청년 조직을 데리고 열린우리당을 입당해서 열린우리당을 공천을 먹어버리는 사태까지.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신머리가 없었던 정당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럼 각자 지역에서 자기 기반 조금 있는 사람들이 경선 통과하고 국회의원이 됐었던 거. 그게 2004년인데 거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말 족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하고 기자들하고도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야. 언론 플레이를 해본 적도 없고 시민사회 족보도 별로 없는 데다가 전문가 집단 어디 하나 소통이 되는 데가 없어. 심지어 운동권 내 족보도 그닥이야. 그러니 열린우리당은 완전 왕따 되는 거죠. 그냥 완전 열린우리당이 그러니까 왕따 되는 거에다가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은 야 저런 애들도 저렇게 되는데 민주노동당 무너뜨리고 열린우리당 무너뜨리고 민주노동당이 그 자리를 열린우리당의 자리 150석 자리를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골 때리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제 그 팬클럽들 문재인 팬클럽 뭐 문바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다 조직화되어 있고 또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팬클럽이 전국 단위의 뭐 행사도 뭐 우리나라 지리적 센터는 대전이니까 대전에서 거기 또 대전, 세종시 이런 데서 컨벤션 센터 빌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신도시 뭐 생정수도 이런 꿈을 이룬다 그러면서 대전, 세종 이런 데서 컨벤션 하면서 전국 단위의 행사가 하면 또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축사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012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대선하고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팬클럽 정치가 이렇게 경선에 깊게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고질병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박범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까지 하냐면 박범계와 김소연 의원 사이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대의원까지 끼게 되니까 대의원들도 일반 당원들이 선출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10명, 일반 당원이 서로 추천해서 10명이 서로 추천해서 대의원 한 명 만드는 거에서 지금 민주당은요, 이 당원들, 대깨문들 눈치 보지 않으면 경선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꼬라지가 됐어요. 이게 최재성 의원이 당을 뭐 당원한테 개방한다 이러다가 아주 웃음꼴이 났죠. 근데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이 민주당에 제가 똥을 싸고 온 게 고개 좀 똥을 싸고 왔어요. 제가 요거에서 저도 전국 단위로 한 1,500명까지 많을 때 1,500명까지 조직했다가 뭐 드루킹 사건 뭐 하고 나면서 다 박살이 났는데 근데 주사파들 견제하겠다고 이 깨시민들이라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문제는 이 시민들이 광신도네. 한자리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파 활동이나 조직을 하고 카톡방에 들어오고 하는데 한자리는 하고 싶어 하는데 자질이 너무 안 돼. 자질이 너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문재인 찬양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있긴 있지. 커뮤니티, 트위터, 요거. 커뮤니티가 돌아다니고 트위터, 퍼날로고 이런 것밖에 할 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하면서 기어 들어오는데 내가 이 사람들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가르쳐서 해야지 그러는데 가르치기 뭘 개뿔 눈깔이 벌써 욕망으로 가득 찼는데 이게 돼요? 그러더니 이제 막 사람들 조직했다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악플을 이렇게 달릴 때마다 승질을 버럭버럭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면상들이 떠올라서 아무튼 그 민주당은 이 광신도들 때문에 한동안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이 광신도들이 이 경선에 핵을 지었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이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박범계는 군원회가 임기 중 사망하면서 지역구에 안착. 그때서야 지역위원장이 되면서 박범계는 지역구에 안착을 해요. 그리고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4년부터 2012년에야 국회의원이 됩니다. 8년 동안 국회의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선진당이 충청도 쓸고 있었 뭐 이랬잖아요. 이회창 나오고 심대평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자유선진당 위세가 꺾이고 나서야 대전에서 2012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박범계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대전이라지만 박범계는 뭐를 못한다? 조직 만드는 거 개뿔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박범계는 그냥 쫄래쫄래 형들 따라다니는 거, 형들 따라다니면서 라인 타는 건 잘할지 몰라도 스스로 정치인으로 조직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 바닥에서 구르고 이런 건 개뿔같이 못한다는 얘기지. 조직에 가면 토착 정치인들이 있다고. 토착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조직의 얼굴마담밖에 안 돼. 그리고 그 토착 조직들이 그 업체 소개시키고 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조직 관리, 돈 관리 그런 거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이권 사업하는 거 그런 걸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거야. 너희가 하면 하는 거고 나는 뭐 하고고 그러면서 모르겠어? 모른다라는 거는 요번에 무혐의나가 났으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이 그랬죠. 몰랐겠냐? 뭐 김소연 변호사한테 공천 대가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요구하고 그러면서 2명인가 잡혀 들어갔죠. 그런 게 지역 정치에서 발생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무혐의 나왔으니까 박범계가 시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죠. 무혐의 나왔으니까 그렇게는 그렇겠지만 지역구 관리를 그지같이 한다. 그렇게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박범계 그 정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하면서 지역에서 그 일명 난닝구, 슬래빠 이런 인간들하고 업자들한테 전혀 그냥 우쭈쭈 하면서 하지, 자기가 뭐 주도적으로 뭐도 아니고 이권이나 이런 거에 정치인으로서 통제력이 없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통제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박범계가 우리법 연구회야. 그리고 운동권에서도 그렇고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삐리리란 말이에요. 삐리리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총련 연대 사태 때도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뭔가 이렇게 오더받으면 착실히 하고 혼자 깝쳐서 뭐 하진 않는 것 같은 이런 주사파 언저리에 있으면서 코어는 아닌데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그런 모습을 이때까지 보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통제 안 되는 추미애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법무부 장관을 앉혀놓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은 박범계한테 오더 내리는 그러니까 진짜는 누구냐, 커맨더는 누구냐 건데, 이제 문재인 스타일이에요. 문재인하고 밀담을 하고 이 메신저로 돌아다니는 게 지금 뭐 양정철 뭐 이 정도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문재인이 그렇게 밀담을 하면서 호구냐 진짜냐를 누구도 몰라. 지금 분위기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물음표 팍팍팍팍 찍히는 게 바지 같기도 하면서 오더를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문재인의 정체가 뭐냐? 대통령인데 정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딱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뒤로 결정하는 게 너무 많은 거로 보이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법조계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추미애는 그냥 몰라. 추미애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박범계가 되면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박범계가 공식 조직에 있는 얼굴 반함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무슨 옛날 학생운동 조직도 아니고 오르고하고 실세, 지하에 누가 실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 왜 이런 식으로 인사와 조직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지. 니네 뭐 하는 거냐? 아직도 학생운동하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이 법조계 쪽에서 우리법 연구회에서 지금 우리법 연구회 왕이 사람들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왕은요, 누구?
이광범이라는 거지. 이광범이라는 거죠. 문재인보다 더 강력한 이 법조계에 우리법 연구회를 통제하고 있는 건 이광범 LKB다 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광범이 변호하는 거나 뭐 이렇게 이 법조계에서 사건 수임하는 거 보면은 이광범이 엄청난 실세인 건 맞는데, 저게 문재인의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해결해 주면서 저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광범이 법조계에 한해서는 문재인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는 건지, 이것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참 이 박범계가 되는 걸 보면서, 박범계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위에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무총리 정세균은 안중에도 없을 거고, 박범계 위에는 3명이지. 대통령, 양정철은 지금 기분이 나쁘겠지만 정철이가 와서 뭐라고 하면 내가 아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광범이 뭐라고 하면 꼼짝을 못 할 거고. 이 사람들 정치가 도대체 뭔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